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을 도안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그래도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났다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는 좀 선선해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가 또 이 8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개인들은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방향을 좀 잘 설정해야 될 때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아직도 그 방향성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노란톡과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방송이니만큼 오늘도 많은 참여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팀은 또 새로운 케미를 일으키는 팀이죠. 위원님들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이주연 전문가님과 최재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수요일 팀은 좀 의상 코드가 잘 맞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모두 좀 핑크색으로 맞춰가지고 사실 저희끼리 단체 톡방 같은 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오면 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 두 분 그러게요. 케미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잘해봐야죠, 뭐. 저는 네.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케미가 중요하거든요. 두 분이 같이 나오니까. 아니, 두 분 케미는 좋은데 시장 분위기는 왜 이럴까요? 오늘 좀 이야기를 진지하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우울한 이야기 시작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대신 사과하시게요? 이틀 동안 파란색 팬티를 입고 있었더니 전혀 궁금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시기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양봉 샤스 입으시면서 속은 그렇게 파랗게 물들면 네. 건강 때문이네요. 빨간 네. 팬티가 없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죄송합니다. 팬분들이 좀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좀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집에 가면은 그 파란 팬티가 다 없어져 있을 거예요. 조만간 걱정하지 마시고 저 파란색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는 걸로 저희 이제 핑크색으로 맞췄으니까 최소한 핑크 정도는 입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재원 위원님도 위에 이제 런닝이라도 무조건 붉은 런닝이라도요? 계열로, 알겠습니다. 무조건 붉은 계열로 입는 걸로 네 합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입어서라도 시장이 잘 올라가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또 파란불이 켜져서 옵션 만기를 내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망세가 좀 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대형주들이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과 시장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겉과 속이 달랐던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살짝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살짝만 얘기해야 되나? 아주 살짝만. 네. 이게 살짝만 얘기하기는 조금 한 줄 정리. 그래요? 자,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둔 외국인들의 작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독심술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유는 지금 옵션 포지션 자체가 네. 외국인들이 한 300억 넘게 지금 풋으로 많이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기간 동안에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뭐 대형주들 오늘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기아, 현대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이제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특히나 이제 시장을 가장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삼성전자, 네. 외국계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팔아라.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작전이 아니었을까. 내일은 아마 오늘 원래 이제 옵션 만기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이 좀 변동성이 크지 아마 내일은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를 좀 미리 맞은 거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정도 더 하락을 하더라도 3,200포인트를 지켜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그 자리만 잘 방어해낸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잡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심술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의 이야기 살짝 들어봤고 최재훈 의원님은 오늘 시장 인상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고점을 갱신할 거다. 코스피는 고점을 갱신해서 3,450까지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상승 전에 마지막 고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이 옵션 만기일 그리고 옵션 외국인들의 포지션과도 좀 연관이 있고요. 증권 코스피 지수의 현재 지지 라인 이제 파동 안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3,218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근데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하면서 결국 종가로 지켜줬단 말이죠. 네. 내일이 마침 옵션 만기일이고 그래서 오늘 마감이 3,22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다시 한번 좀 약세로 시작하더라도 여기 부근을 지키고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밀리더라도 이 파동을 마감을 하려면 이제 마감이 딱 되는 이 하락 파동이 마감이 되는 이 자리가 3,169입니다. 3,169는 아무리 내리더라도 이 자리는 지켜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3,450까지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좀 버틸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두 분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인상을 가볍게 들어봤고 위원님들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지만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이슈를 키워드로 꼽아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키워드일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19 그리고 새로운 테마가 생겼네요. 인류 생존 테마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증시 상승 가능성과 주도 섹터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종목 이야기까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국내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는 코로나19에 걸려서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막 진짜 생사를 헤맨다기보다는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경제 상황이 이제 극한으로 좀 치닫을 대로 치달았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4단계가 좀 풀리지 않아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자영업자 주변에 이제 네, 이야기 분들이랑 들어보시죠. 얘기를 네. 들어보면 4단계 죽을 사자래요. 아이고 정말. 네, 그 정도로 이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이제 방법적으로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이라든지 지금 사실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에 와서 접종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네. 뭔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델타 변이 처음에 이게 나와가지고 확산세가 좀 일어날 때 뭔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지금까지의 각국의 이제 이 확진자 수가 나왔을 때 추세적으로 계산을 하면 2,000명 돌파는 조만간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한 달 좀 안 되는 사이에 올라왔고 그때 이제 4단계 격상을 하더라도 이건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퍼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사실 서울 수도권 빼고는 다 2단계, 3단계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이거는 거쳐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영국과 같은 방법을 취한다든지 네.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좀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단 면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수를 할 게 아니라 네. 어떤 식으로 이 지금 확진자들을 관리를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그동안에 K방역이라고 얼마나 그 어깨에 뽕을 놓고 이렇게 힘줘서 말을 했는데 선두로 달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했어요. 다른 나라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와서 그걸 이제 이렇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라고 딱 하기도 사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굉장한 고심에 놓여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제 생각에는 확진자 2,000명 돌파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3,000명이 돌파할 거예요. 그리고 4,000명도 돌파할 거고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전 국민들이 어디 일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네. 계속해서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저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주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다양한 또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안에서도 보면 이제 언택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 네. 그리고 물류, 배송, 그리고 이제 또 그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있고요.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있고요. 애들 학교 못 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또 정부에서 오늘 나온 뉴스가 차기 이제 자가 치료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2,000명이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명, 4,000명 제가 그렇게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상식적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그때 가서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일단 뭐 위독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일단 해야 될 거고 집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네. 테마에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 치료제 아직 물론 셀트리온에서 이번에 이제 오늘 나왔죠. 이야기가 나왔죠. 네.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도 좀 확대 적용을 하고 또 새로운 치료제들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권에 두시고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자리를 만들고 아침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뭐 짧게나마 수익들을 안 좋은 시장에서 계속 챙길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이야기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확진자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코로나19와 좀 같이 공존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저희가 막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막을 수 없다면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좀 고민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돼서 다양한 테마들이 생성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재조명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코로나19 키워드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위원님과 함께 새로운 테마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키워드에도 백신과 치료제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최재훈 위원님도 준비를 해주신 거죠? 네, 이제 안 볼 수가 없죠. 백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고 이제 치료제 역시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아직 인류가 이 바이러스라는 거에 대해서 1%도 다 알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이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이 진화를 할 때 보통 저번 주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진화를 하고요. 진화를 할 때 숙주가 죽으면은 자기들도 죽고 숙주가 많이 죽으면 치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도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바이러스가 진화를 거듭해 나가면서 이 전염률은 높아지지만 치사율은 점점 낮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감기처럼 그냥 일반적인 폐렴의 형태로 최종적인 진화를 갈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싱가포르와 영국을 예시로 들면서 집단 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신의 접종률이 그래도 한 50% 이상은 넘어 있어야 되고 걸렸을 때 코로나를 걸렸을 때 큰 문제 없이 편하게 이게 막 무리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언제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 치료제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이 코로나 별로 무서워할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네. 이제는 이 방역 조치 2,000명이 아니고 사실 전 국민 지금 다 모아놓고 검사하면은 2만 명이라고 안 걸려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대로 계속 경제를 좀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좀 방역 조치보다는 조금 더 뭐 물론은 조심은 해야겠지만 집단 면역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정책을 좀 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오늘 증시에서 이제 치료제 그리고 백신 관련돼서 좀 어제 오늘 좀 관심을 많이 받아서 들고 왔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긴급 임상을 통과한 백신들이고 백신을 맞았더라도 2차 접종까지 끝낸 상황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결국에 걸린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를 하는데 네. 그거에 맞춰서 백신은 첫 번째 바이러스의 긴급 임상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이 변이하는 바이러스의 속도를 쫓아갈 수 없다. 나중에 어느 정도 이 바이러스가 진화를 끝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나온 백신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백신보다는 이 치료제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걸리고 나면 네. 치료만 받을 수 있으면 문제 없이 치료만 된다고 한다면은 크게 겁낼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료제 개발에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보다는 좀 치료제 관련주들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테마 아까 이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테마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백신 치료제만 뽑아도 수십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전체에 지금 수급이 많이 약한 편이고 증시가 오르더라도 부족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도 섹터가 정해지고 나면 거길로 수급이 몰릴 것이고 나머지는 네. 수급이 굉장히 약한 형태의 상승장이 나올 텐데 그때 과연 이 코로나19 테마 안에서도 잘 올라가는 종목을 좀 잘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정말 뭐랄까요?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치열하게 인간과 바이러스가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 이름도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 정도인데 세타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뭐 델타, 알파,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백신을 열심히 접종을 빠르게 하고 있지만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여져 가고 있고 사실 이 기대감으로 사실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테마들의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재원 위원님이 말해 주신 것처럼 정말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만 모아두더라도 한가득이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지 네. 시청자분들이 좀 골라내기 어려우시다면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뭐 새로운 테마가 생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인류 생존 테마라고 또 코로나19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또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네. 그런 뭐랄까요. 종말론에 가까운 영화 내용이라든지 네, 네. 콘텐츠라든지 뭐죠? 약간 그런 재난 영화. 네, 이런 아포칼립스 같은 네, 영화 그런 같은 거. 그런 세계관을 가진 영화 자주 좀 보시냐 네. 여쭤봤는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한다. 네, 좋아합니다. 아, 이주연 네, 좋아하고요. 전문가님요. 네. 그냥 뭐 나오면 챙겨보는 정도로 네, 보는데. 사실 저는 보면 그런 거 무서워서 잘 안 근데 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흥행이 되고 관심을 끄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이 인류 생존 테마는 굉장히 흥미롭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테마를 처음 창시하신 우리 이주연 네, 전문가님도 이거 스코어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테마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근데 인류 생존이라고 하면 이런 바이러스와 대항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입할 수 있잖아요. 이 테마 창시자인 이주연 전문가님 생각하신 큰 줄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대강연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요. 그때 이제 올해는 이러한 섹터들이 주목을 받을 거고 이러한 섹터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뭐 콘텐츠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맞습니다. 얘기 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뒤쪽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뭐 태풍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테마들이 생성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한동안 좀 강하게 올라줬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 역시 전기 자동차 시장의 확대 역시 어떻게 보면 인류가 기후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와 이 백신을 만들던 치료제를 만들던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상 이변에 따른 네. 뭐 곡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면 뭐 그쪽에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 이런 부분들 역시 하나의 테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테마가 왜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인류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인류 생존 테마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사실 너무 많은 부분을 또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느 곳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류 생존이라 그러면 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환경 문제도 글로벌적으로 지금 의제가 던져진 이후에 탄소 배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라한테 벌금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저희가 네, 피부로 맞습니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뭐 아까 그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정말 억만장자들은 이 지구를 병든 그렇죠.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우주 계획도 벌이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그 아마존 전 네. 회장님 한번 갔다 오시고요. 네. 저기 뭐 버진항공 회장님도 한번 갔다 오시고요. 다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류를 그분들도 생존을 위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네. 여차하면 화성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네. 뭐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맞습니다. 그죠?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슈퍼 태풍 이런 거 뉴스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인류 생존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파생되는 테마들이 전체 다 인류 생존 테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성이랑 별이라는 게 원래 다 생명이 있잖아요. 네. 네, 생명이 있고 뭐 옛날에 공룡이 살던 시대만 봐도 네. 산소가 대기에 30%나 있었다. 뭐 지금은 20%밖에 없지만 그만큼 산소가 계속 줄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인류 생존 테마라는 거는 이 지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렇죠. 개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 많은 이제 좀 부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주 네, 그리고 우주항공 이제 다른 행성의 지구화 이제 네. 흔히 뭐 좀 전문적인 용어로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네. 뭐 요즘은 뭐 화성을 좀 테라포밍해서 지구처럼 만들어서 뭐 화성 이주 계획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 아직은 그러기 때문에 부자들도 이런저런 뭐 공포심에 네. 흔히들 말하는 지하벙커라고 아시죠? 들어보신 적 네, 있죠? 네. 뭐 한 채 50억, 100억씩 하는 그렇게 비싸요? 네, 그렇게 비싸다고 하네요. 그런 지하벙커를 지어서 그런 것까지 사는 그런 사업이 좀 잘 되는 그런 완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완판 와.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니까요. 정말요? 네. 저만 또 돈이 없네요, 지구에서. 네, 어쨌든 그렇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가 뭐 점점 뭐 이런 방향, 이 테마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점점 디지털, IT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네. 현실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이것과 연관이 되는 테마가 아닌가. 사람들이 점점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실내로 디지털로 IT로 결국 가상현실로까지 연결돼서 점점 이 지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게 하나의 테마, 인류 생존 테마의 결국 끝자락이 아닐까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너무 옛날 영화 아닌가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가깝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저녁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OTT 서비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네. 오늘 찾아볼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저는 어렸을 때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같은 데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 걸 보면서 VR, AR, 뭐 가상현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머지않은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정말 피부로 와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분이 그래도 뭐랄까 이렇게 기술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저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돈이고 뭐고 증시고 뭐고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돈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현실에 발붙이고 살고 있고 네. 네, 증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은 움직이고 있으니 당장 내일이 문제죠. 네, 당장 내일이 문제니까 이 시장 흐름을 좀 기민하게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인류 생존 테마 중에서 우리 최지훈 전문가님이 아까 메타버스를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럼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어디에 좀 방점을 찍고 보고 계세요?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진자 2,000명 넘어가고 앞으로도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제가 이 테마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는 결국은
이 기후변화 자체가 온도의 상승이 일어남으로써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온도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탄소를 포집을 하는 기술 아니면 인공광합성 이런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좀 주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섹터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어차피 이제 단기간에 끝날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네.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서 국내가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고 있는 기간이지만 결국은 그쪽 테마들은 또 한 번 더 큰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도 많은 대기업 회장님들이 관련돼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였던 과거가 있는 걸 보면 관련돼서 혹시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대기업이 투자를 좀 하는 것 위주로?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네. 갑자기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어딜까요? SK 그룹하고 이제 그 어디지 네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그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태양광을 갖다가 좀 태양광 클러스터라고 하죠. 풍력까지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조금 보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풍력하면 1위 업체들, 글로벌 1위 업체인 CS 윈드도 있고 뭐 아마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정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류의 머나먼 미래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각국의 정부들이나 기업들이 투자를 막대한 돈을 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다음 스텝에 대한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 이 성함을 정확하게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관련돼서 혹시 더 특별히 키워드를 나누고 싶다. 크래프톤 넘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위원님도 혹시 아직 나는 못 다룬 저는 이야기 있다. 주도 섹터나 이제 상승 가능성은 아까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네, 언급은 해주셨죠. 이제 주도 섹터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섹터가 있고 그 섹터의 좀 핵심적인 이야기는 좀 뒤에 하겠지만 네네. 어떤 섹터를 보고 있는지 정도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보고 계세요, 위원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옛날에 이제 증시의 상승 그리고 증시를 버팀목이 되어주고 상승을 이끌어 나갔던 제약바이오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따가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이 아닌 이 코로나19에 감춰진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뭐 이준일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네. 인류 생존 테마에도 어떻게 보면 제일 근접적으로 그렇죠. 막 붙어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인류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테마예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돈이 생길수록 오래 살고 싶고 더 젊게 살고 싶고 뭐 아프기 싫고 이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역시 안에 포괄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주가 이번 상승은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돼서 나는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목이 이 테마에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수혜를 받을 종목인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알아보기엔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고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제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크래프톤을 키워드를 제작진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상장 이후에 상장 첫날에는 뭐 데뷔라고 하죠. 네. 데뷔 첫날에는 아예 공모가를 하회를 하면서 굉장히 처음부터 잡음이 좀 많았어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날부터는 이제 좀 하회를 하더니 오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해서 게임주에 대해서 우리 최재원 위원님이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빅히트 같은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공포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 이유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하나로 이렇게 큰 매출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몸집이 커온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들 무서워하시는데 이 배틀그라운드가 뭐 당장 실적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 고평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 고평가라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연관이 큰 건 지금 크래프톤이 제일 힘을 못 받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 텐센트와 제일 직접적으로 연결된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질수록 좀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뉴욕 월가에서 돌고 있고 좀 중요한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 역시도 조만간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 아마 크래프톤이 같이 올라가 줄 것 같은데 고평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네. 크래프톤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분할로 모아 가시면은 한 번은 크게 수익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텐센트가 많이 내려왔고요. 많이 내려온 만큼 반등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크래프톤 역시도 따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평가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내려올 때마다 조금 받아보시면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원히트인 기업이라서 좀 걱정이신 분들이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우리 최재원 위원님이 게임주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평가 논란이 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떨어질 때마다 좀 사모으면 어떨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상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시장에 안 그래도 이제 좀 정체되어 있는 수급이 이런 IPO 이슈가 있으면 확 몰려서 다른 종목들이 잘 못 가는 최근 장세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상장주들을 매매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장 첫날은 저는 가급적이면 건드리는 편이거든요. 이유는- 건드린다고요? 네. 네. 전혀 상상도 못한 데를 그러게요. 말이 건드린다고요?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크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장하는 날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구간에서 잘 공략을 하면 또 단기간에 짭짤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신규 상장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고 그렇죠. 계속 들어올 건데 수급이 너무 이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래왔어요.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안 좋을 때 우선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신규 상장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쏠림 현상이 나온다든지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사이클 돌듯이 좀 약간 유행처럼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 어디서든지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 또 몰리는 쪽으로 사람들이 또 몰려가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상장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장 첫날 단타하시는 분들은 건드리시고 네. 그리고 나서 5일째 되는 날 잘 한번 보시면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6일째 되는 날 5일선이 만들어져요. 이평선이. 네. 그거를 살짝 돌파하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 팁을 네. 드렸으니까 네. 한번 차트를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아직 같은 경우도 한마디 좀 거들자면은 네네. 이 신규 상장주에 이 수급이 몰리는 현상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해서 이틀 좀 오르고 좀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시가총액 3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 관련주가 KB금융이죠. 네. KB금융보다도 훨씬 큰 시가총액인데 이게 말이 되냐? 너무 고평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 전혀 고평가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유저 수라고 하죠.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은행은 카카오뱅크랑 K뱅크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수급이 몰리는 거고요. 주식은 주가는 언제나 선행하기 네.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고요. 고평가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고요. 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이 사람들의 수급도 움직이고 기업도 움직인다. 예시로 이마트, SSG, 신세계마켓 네.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온라인 쪽으로 부동산을 정리하고 물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마켓 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좀 세상이 변하는 만큼 대기업들도 이거에 맞춰서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국엔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테슬라만 봐도 테슬라가 저렇게 커질지 저렇게 미국에서 네. 제일 큰 기업이 될지 뭐 제일 크진 않지만 아직 그렇게 저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가기 위한 좀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 회사들이 커가면서 신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다. 전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과거의 잣대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매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늘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성격이 느긋한 편이고 좀 이렇게 새로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생존 전략 맞아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 시장에서 생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주식 생존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다큐 보면 이 오지에서 네. 몸 하나로 살아남기. 아, 그럼요. 네,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정글처럼 느껴지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단백질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먹을 게 없을 때는 번데기라도 먹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팁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자 뇌구조도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얼른 좀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어떤 키워드인지 볼까요? 네, 반도체 피크아웃 그리고 에코프로와 셀트리온 삼형제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이번 일부 시간에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 하락했고요. 미국의 대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5% 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디램 가격의 하락 때문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뭐 올 초부터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찬물이 확 끼얹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반도체에 대해서 두 분의 진단이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외국인들의 작전이 아닐까. 아, 외국인들은 다 생각이 있구나. 네.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네. 매도 리포트를 내고 음. 주가를 굉장히 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외인들이 뭐 이렇게 좀 매수를 해서 또 굉장히 전형적이다. 네,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또 그러려니 하는 좀 생각을 해요. 사실 고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들었겠지만 슈퍼사이클 이야기, 그죠? 네. 수급적으로 보면 그 말을 믿고 매수한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디램 가격이 4분기 되면 5% 정도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좀 참 안 좋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를 일단 우리가 한번 먼저 보면요. 이게 나중에 2부에서 저기 진품명품 할 때 이야기 드려야 되는 건데 네, 네. 먼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보시면 지금 오늘 좀 급락 나오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섰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보시면 지난번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섰었을 때는 이후에 주가가 괜찮게 올라갔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꽤나 나와줬었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시점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뭐 반도체 산업이 뭐 완전히 다 사라지는 뭐 그런 상황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가격적인 조정이 뭐 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도 물론 이게 불트랩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척 하는 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 잘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해서 또 매도 리포트를 내고 저점에서 주워가려고 하는 그런 또 장난질이 아닐까라고 음모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수요일 팀은 참 음모론을 좋아해요. 근데 저도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냐하면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십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들어와 주길래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체 특히나 믿어왔던 반도체를 쥐고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총 상위주 종목 위주로 좀 시장에 대한 걱정으로 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우리 최지원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결국에는 외인들이 지수를 흔들 때 옵션은 결국 지수로 하는 거고 이 지수를 흔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반도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 반도체가 많기 때문에 흔들 때 반도체를 많이 쓰는데요. 반도체가 지수 상승을 주도할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로 두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수가 오르려면 내리지는 말아야 돼요. 최소한 버텨는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은 하겠지만 주도는 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리지는 않을 거다. 내렸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시청자분께서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가 앞에서 말한 이 모든 테마들에 결국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반도체예요. 그렇죠. 반도체는 결과적으로 미래에 점점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사실상 제일 안전한 테마주가 뭐냐, 제일 안전한 테마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방향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도체 대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게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요.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하나 만들려면은 정말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 기업들이나 이렇게 뭐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도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기술력과 돈이 같이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반도체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 크게 리스크가 없는 종목들이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 아닐 때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 전에 마지막 숨 고르기, 이 마지막 흔들 때 제일 흔들기 쉬운 게 반도체니까 네. 반도체를 쥐고 흔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점 주면 사시면 좋습니다. 사시면 됩니다. 그럼 두 분 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흔들릴 때 매수 의견? 네, 맞습니다. 적극적인 매수 의견.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시청자 뇌구조 중에 있었던 게 반도체랑 더불어서 에코프로도 키워드가 있어서 아까 2차 전지 이야기를 살짝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은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라면 2차 전지는 작년에 또 이번 연도 초에도 뜨겁게 시장을 좀 달궜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잠깐이긴 했지만 2차 전지도 굉장히 대표적인 성장주고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던 게 인류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다, 배터리. 그렇죠. 네, 무조건 필요하다,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두 분이 내릴 때마다 매수 의견 주셨으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도 내릴 때 공략을 할 수 있는 네. 저는 섹터라 생각하고 네. 한동안 이제 안 가고 있을 때 굉장히 답답해 하셨던 분들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자동차 시장이 현재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이 포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밖에 안 돼요.
앞으로 2030년, 2025년 뭐 전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 안 하게 됐을 때 결국은 전부 전기차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뭐 말을 타고 달린다든지 마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하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전기 자동차밖에 대안이 없는 건데 수소차를 타더라도 거기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네.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이번에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기업 분할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좀 생각보다는 상승각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서 좀 깜짝 놀랐고 기업적인 실적이 뭐 올해 컨센서스 잡힌 게 1,800억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내년에 1,800억이었나요? 아마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가 1,300억이네요. 네. 그리고 내년에 2,10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치 실적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뭐 단기 진짜 말 그대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사고 팔고는 하실 수 있는 그런 가파른 상승세이니까 하셔도 되겠지만은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들어가서 내가 먼 미래에 이 성장성을 보고 그냥 기다려야지 하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조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재원 의원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굉장히 미래 유망하죠. 미래에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될 거다. 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만큼 이제 기대를 받아갖고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 테마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2차 전지, 특히 너무 많이 많이 오른 올라서. 것들, 시총이 큰 것들을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이 고점을 갱신할 때 제가 몇 번이나 여기서는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이 오전 방송에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점, 얘는 이제 패턴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패턴값을 넘었을 때 고점을 갱신은 이 고점이다라는 시그널을 파악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올라갈 때 양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고점 부근, 신고가를 갱신해서 고점을 갱신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이전에 제일 많이 터졌던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거나 훨씬 더 많다. 이러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최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에코프로 HN 뭐 이렇게 삼형제인가요? 네. 그 종목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는 진짜 보유자분들도 매도를 좀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이제는 시총들이 좀 커져가지고 다른 테마가 갈 때 같이 못 가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 구간이 올 거다. 그리고 많이 올라온 만큼 이 조정의 폭도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사셔도 됩니다. 이게 정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 지금 덜 오른 것들 말고요. 네. 지금 많이 올라간 것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 종목들은 좀 사시기에 사셔도 됩니다. 그 종목들도 2차 전지는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빠질 수가 없는 테마기 때문에 네. 조정을 줬을 때는 사도 되지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말 지금 샀다가 물리면은 한 6개월 이상 마이너스 30%씩 보면서 물려 있어야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굳이 네. 리스크 가져갈 필요 없이 또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네. 그런 종목들 매매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우리 미래를 좀 이끌어 갈 만한, 먹여 살려줄 만한 기술임에는 둘 다 비슷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이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짚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위원님들 노란톡방에서 나눠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에는 저희 위원님들 포트내에 있는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돌아올 테니까 시작하면 다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